그들이 그런다면 그런 거지요. 예전에 거의 거르지 않고 망우 역사문화공원 묘지 주변을 따라 아차산 정상까지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곳을 지날 때마다 이승과 저승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들 대부분이 저 세상 영계가 그렇게들 좋다지만 서두르고 앞다투어 저 세상으로 먼저 가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건 아이러니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따라서 인명은 제천으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옛말을 되새기며 오늘을 보람되게 살기를 성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전 TV에서 방영된 퇴마와 관련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영능자라 자처하는 대부분이 악귀를 쫓아내어 좋아졌다는 등의 문제에 대한 진실과 허구 및 유무형의 폐해와 실상을 전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한 의학심리 전문가의 그들이 그런다면 그런 거지요란 말이 대단히 인상적으로 느껴졌으며 지금도 가끔 그 말에 대해 헤아려 보곤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문현답일지도 모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서 소위 자칭 도사나 미자격 전문가의 말을 들었다가 낭패를 본 피해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 뜨고도 코 베어갈 세상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을 없게 경계해야 합니다. 그토록 믿는 그들이 그런다면 그런 거지요란 우답에 속아서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영화 청담보살류의 미래를 점치는 사례가 흥행을 이루는 세태는 시사점이 많습니다. 육적인 오관밖에 감득하지 못하는 사람의 처지에서는 영안이 열렸다는 영능자의 말에 가스라이팅을 당하여 깜빡 죽으니 물적 심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용하다고 소문나면 족집게라고 장사진을 이루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헛집게가 되어버려도 정신이 팔려서 거기에 매달리며 안달하기 마련입니다. 속된 말로 자신은 영혼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데 그걸 본다는 사람이 그렇다니 그 말을 부정하거나 거역하다가는 혹시라도 벌을 받을까 심히 염려되어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무엇해서 그러는데 무엇하지 않아서 그렇다면 정말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나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항시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올 것이며 그런 심리 상태로는 삶 자체가 엉망진창으로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당연히 몰랐다면 아무렇지도 않을 것을 괜히 알아서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불안해지고 그렇게 하라는데 하지 않았을 때 일이 원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불행으로 치닫는 암시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는 일반적인 주장과 구체적인 주장을 함께 제시할 경우 구체적인 주장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주장, 즉 누구나 믿을 수밖에 없는 애매모호한 말을 자신에 대한 설명으로 오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으로 믿기보다는 자신에게 들어맞는 적합한 내용이라고 믿어버리고 임의적인 해석을 해버리는 반엄효과란 것이 있습니다. 즉 반엄효과란 사람들이 막연하고 일반적인 성격 묘사를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맞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 자신에게 유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는 19세기 말 고계단에서 사람들의 성격과 특징 등을 알아내던 일을 하던 반엄이라는 사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반엄효과는 이 효과와 관련하여 인간이 얼마나 속기 쉬운지를 연구한 1940년대 말 심리학자인 포러가 성격진단 실험을 통해 처음으로 진단한 까닭에 그 이름을 붙여 포러 효과라고도 불립니다. 즉, 한 사람의 성격에 대해 아주 일반적인 용어로 기술하면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타당하다고 수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성격은 매우 다양한데 이러한 것에 대해 언급하면 맞아, 내 성격이야 하면서 수긍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액형, 별자리, MBTI 등으로 보는 성격이 그런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일반적인 성격 특성을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특성으로 받아들이기 마련인데 심리학에서 어떤 형의 혈액형은 이럴 것이다라고 믿는 마음의 혈액형별 성격 분류는 반엄효과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심리적 특징을 자신만의 특성으로 여기는 심리적인 성향의 예는 많습니다. 자기와 관련한 사항은 애매하고 일관성이 없는 주장에도 관대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이 자신에게 맞는 부분이 있다고 단정하여 생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초능력자나 영매, 점술사, 독심술사,
관상가 등의 카운셀링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의 경우 종종 틀린 의견이나 의심스러운 말은 무시하는 수가 많습니다. 오히려 은연중에 자신의 이야기나 행동을 통하여 점술사 등에게 장단을 맞추며 정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종종 점술사 등이 심오하고 개인적인 정보를 잘 알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점괘는 매우 일반적이기에 점술가들이 하는 얘기는 다 맞는 것 같이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혈액형, 별자리, 12간지, 토정비결, 역학의 해석, 심리 테스트 결과 등은 일반적인 특성을 기술한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점괘가 마치 자신을 잘 나타내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점괘가 정확하다는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어떤 일반적인 점괘가 마치 자신만이 가진 특성을 표시한 것이라 착각하는 까닭에 거기에 자꾸만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각 종교 역시 신앙생활의 믿음도 성경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처럼 자기 믿음의 정도에 따라 비례하여 은혜의 결과가 나타남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면의 경우에서도 암시가 강할수록 그 효과가 큰 것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초능력, 기활용 등도 반엄효과의 수용 자세가 강할수록 그 효과 역시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만 해당한다고 믿는 반엄효과의 착각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귀가 여리다느니 하는 말처럼 무슨 그럴듯한 말에 혹하고 현혹되어 피해를 당한 후에 후회하는 일이 없게 평상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그럴듯하게 여겨지는 것들로 피해를 잘 입는 경우라면 그럴듯한 것들로부터의 혼동과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듯하게 포장한 변색에 현혹되기보다 본색을 제대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리 분별과 판단은 감성보다는 이성, 인정보다는 냉정, 어설픈 상식보다는 올바른 지식과 지혜의 충족이 필요합니다. 어설픈 얕은 지식은 후회를 낳지만 제대로 아는 것은 경쟁력을 높이는 살길이 됩니다. 우리는 옳고 바른 것과 그르고 틀림, 나쁜 것과 다른 것을 확실히 분별해야 합니다. 우유부단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그런 자세로는 강팍한 세상에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찾아 안정감과 충만감이 있는 자신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자신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뭘 몰라서 속거나 당하는 그런 꼴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소중한 부분을 남에게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수가 많습니다. 소중하고 귀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 잘못된 것에 미혹되지 않게끔 지혜롭게 스스로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마음, 정신은 물론 영혼을 남에게 뺏기고 사는 불행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조종당할수록 불행 인생입니다. 행복 인생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갈수록 비례합니다. 그럴듯한 무엇을 만나든지 제대로 인도, 안내,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것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바른 인생 이정표를 향해 목표에 정확히 갈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참으로 평안과 자유, 보람과 기쁨을 안겨줄 자기 가치관 확립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괜히 이해서라는 누군가의 감언이설에 엉터리, 주문을 함부로 수용하지 않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가짜 주문의 사슬에 얽혀들지 말아야 합니다. 달콤하고 솔깃하며 그럴듯한 거짓, 주문의 덫에 걸려들지 않을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기 감당이 가능한 진짜, 참된 주문만을 수용해야 보람되고 자유로운 기쁜 인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부디 자기 꿈, 이상, 목표가 이뤄질 때까지 오직 일념으로 주문하고 제대로 배달받아 유용하게 사용하길 원해야 합니다. 연금술사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온 마음으로 원하면 온 우주가 돕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반엄효과의 부정적인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긍정에너지를 온전히 끌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원하는 그 꿈을 이뤄지게끔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그리 될 때까지 반엄효과의 주인공으로 오히려 자신이 활용하여 놀라운 경험을 맛봐야 할 것입니다. 지배적인 종교의 위력이 상실되거나 크게 약화한 현대사회는 반엄효과의 물결이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종 점성술, 검증되지 않은 심리 테스트, 심지어 혈액형별 성격 유형까지 이 모든 것들이
반엄효과의 수혜를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의 종교성이 반엄효과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마저도 그들이 그런다면 그런 거지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방면에 무지한 상태에서는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런 약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부정적이고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반드시 경계에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따라서 스스로가 운명 등 그 방면에 유식하고 유능한 유비무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삶의 헛집게가 아닌 족집게가 되려면 반드시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자나 깨나 잿밥보다 오직 순수한 정성에 온 정성을 투입해야 합니다. 잿밥에 관심이 쏠리고 비중이 높아지는 순간 영발은 사라지고 육감에 의존하고 맙니다. 우리는 삶에서 마치 머리카락 잘린 삼손이 힘 한번 제대로 못 쓰듯 처량한 신세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험이 쌓이고 자리나 인기가 오른다고 겸손을 잃으면 오던 운세가 싸늘히 돌아서 버린다는 사실을 무엇을 하든지 명심해야 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잘 나간다고 자만과 오만하고 교만해지면 여지없이 인심과 천심이 멀어져 갑니다. 따라서 인심과 천심이 늘 함께 할 수 있는 한결같이 정성을 다한 자기관리가 절실히 요망되며 이것이 인생 유비무환의 지혜입니다. 불확실한 세태일수록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행불행의 갈림길이 됩니다. 자칫 실수가 이어지면 생사가 엇갈리는 만큼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꿈을 이루겠다는 일념의 속도와 정확성, 방향성에 온 마음으로 원하는 자세가 자신을 전천후 안전지대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곧 매사 지식인을 넘어 지혜인으로 살아갈 이유인 것입니다. 자기 머리만 믿는 지식인은 실패할 수 있으나 삶의 조화를 깨달아가는 지혜인은 갈수록 행복해질 것입니다.